혼자가 되었을 때 분명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누구의 요구도 없고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맞춰야 할 기준도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는 완전한 안도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긴장이 마치 숨결처럼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스스로를 가다듬고 스스로를 의식하며 조용히 긴장합니다.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아직 누군가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 평온은 끝까지 나를 데려다주지 못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외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회, 관계 같은 설명으로 이 불안을 덮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의식이 아직 자유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속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속박 속에서 살아오던 의식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의식은 습관을 사랑하고 익숙했던 긴장마저 질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순간에 마음은 쉬기보다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위험이 없는지, 판단이 없는지, 혹시라도 다시 묶일 가능성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 불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속박 이후에 남은 의식의 기억, 아직 방향을 잃지 못한 마음의 관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세한 긴장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이 마음이 왜 아직 한 발을 떼지 못하는지 조용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자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직 그 사실을 따라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유는 늘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의 기대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분명 가볍습니다. 몸은 느슨해지고 호흡은 깊어집니다. 잠시 동안 마음은 해방되었다는 감각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막 도착한 여행지에서 짐을 풀기도 전에 주변을 살피는 사람처럼 의식은 곧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유라면 이쯤에서 완전한 안도가 찾아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유는 조건의 변화이지 의식의 즉각적인 변형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규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했고 느끼기 전에 그것이 허용되는 감정인지 살폈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먼저 몸을 통제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환경은 바뀌었지만 의식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은 여전히 묻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괜찮은가? 이 느슨함은 위험하지 않은가? 이 평온은 혹시 방심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오래된 점검표일 뿐입니다. 자유의 순간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자유가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익숙한 고통보다 낯선 평온 앞에서 더 쉽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예측 가능하지만 자유는 아직 사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괜히 마음을 세웁니다. 마치 곧 무언가를 대비해야 할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긴장을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자유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허락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서서히 긴장을 풀어가는 아주 느린 학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세한 긴장은 의식이 처음으로 자유라는 공간을 더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이 그 자유 속에 앉아 있는 법을 배우는 일뿐입니다. 속박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칙이기도 했고 기준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말로 표현된 적 없는 막연한 긴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박이 사라진 지금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환경보다 느리게 변합니다. 몸은 먼저 자유로워지지만 의식은 항상 한 걸음 뒤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스스로에게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괜찮은가? 이 느슨함은 허용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은 정말로 안전한가? 이 질문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속박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 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식을 기억하는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대비하던 마음의 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공간에 들어선 순간 의식은 본능적으로 과거를 호출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디까지 허용되었는지, 어떤 긴장이 나를 보호해 주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되짚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당신을 다시 묶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키려 했던 오래된 방식의 충성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식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마치 누군가의 눈이 남아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 조심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의 생존 방식입니다. 자유 이후에 느껴지는 불안은 새로운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긴장이 목적을 잃은 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벗어나지만 의식은 고통을 벗어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지금의 불안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자유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이제 막 자유를 확인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항상 현재보다 큽니다. 특히 고통의 기억은 미래까지 미리 끌어당기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순간에도 마음은 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비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의식은 반복을 통해 배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쌓일수록 조심성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속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기억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다만 그것은 의식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조금의 시간을 요구할 뿐입니다. 자유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천천히 자리를 비우는 아주 조용한 과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사람이 가장 바라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분주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의식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왜 마음은 가만히 있으라는 허락 앞에서 이토록 불안해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의식의 본성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쉬는 상태를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의식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고통이든 욕망이든 혹은 긴장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요구가 사라지면 의식은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만들고 의문을 만들고 괜히 자신을 점검할 이유를 만들어 움직임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의식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모든 주의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의식이 얼마나 끊임없이 자신을 호출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괜찮은가? 이 평온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혹시 이 느슨함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 질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의식이 멈추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움직임의 흔적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많다고. 의식은 스스로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무언가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시간에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가 너무 넓어서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방향을 잃으면 불안을 만들어 방향처럼 사용합니다. 불안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의식에게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안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차라리 안심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고요보다 조금의 긴장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사실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 순간 의식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지, 왜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의식은 더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대신 마음이 움직이려는 그 습관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관찰 속에서 의식은 조금씩 배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이 멈추지 않아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마음이 가만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그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처음으로 주어진 공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의식이 처음으로 아무 목적 없는 상태에 노출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자유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불안은 서서히 모양을 바꿉니다. 날카로운 긴장 대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가 마음 한가운데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이 공허는 종종 불안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이유라도 있지만 공허는 설명할 대상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를 문제로 오해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지금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서둘러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태를 의식이 맞닥뜨려야 할 시험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동안 인간의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욕망, 걱정, 계획, 기대, 후회. 이것들은 고통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의식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자유 속에서 그 익숙한 내용들이 빠져나가면 의식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공허는 비어있음 그 자체가 아니라 붙잡을 것을 잃은 의식의 당황입니다. 공허는 불안이 아닙니다. 공허는 의식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무엇으로 나를 유지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잃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향을 잃는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 앞에서 마음은 다시 불안을 불러오려 합니다. 불안은 익숙하고
다루는 법을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느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넘어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채 그 공허를 견디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의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습관을 잃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던 손이 천천히 힘을 잃고 마침내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공허를 없애는 시험이 아니라 공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시험입니다. 자유는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서둘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은 늘 빠른 결론을 원하지만 자유는 결론보다 체류를 요구합니다. 공허를 견디는 동안 마음은 처음으로 고통도 불안도 욕망도 아닌 순수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 상태는 아직 평온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이제 당신의 의식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 불안을 제거하려 합니다. 원인을 찾고 의미를 붙이고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의식은 가장 역설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그 태도 자체가 불안을 중심에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를 의지에서 찾습니다. 고통을 거부하는 의지, 불안을 참지 못하는 의지, 지금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려는 욕망. 이 의지는 선의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묶어둡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바꾸려 하고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 하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수없이 말해보지만 그 모든 시도는 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식은 이 메시지를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더 크게 경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확인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의지 때문에 고통을 연장한다고.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가 더 깊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자유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이미 해를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불안을 문제라고 규정하는 순간 의식은 다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전환은 불안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안은 지금의 자유가 아직 의식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신호가 울리도록 그 자리에 두십시오. 불안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의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동 반응을 내려놓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려 들지 않는 힘, 그 힘이 자유를 유지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를 오래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벼움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시간 속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믿음이 얼마나 단순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유를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의식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불안이 나타나면 즉시 해석하려 했습니다. 왜 이런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끊임없이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불안을 줄이기보다는 의식을 더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의 공간을 다시 문제 해결의 장소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안을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불안과 함께 앉아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을 강요하지 않는 힘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호흡은 계속되고 시간은 흐르며 아무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세계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유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 여전히 마음 한켠이 조금 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덜 자유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자유라는 넓은 공간에 천천히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언젠가 조용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유는 이미 충분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을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자유와 함께 불안이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자유는 더 이상 완성되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도착해야 할 장소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평온이 유지되어야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따라오며 조금은 다른 풍경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고 완벽한 감정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었고 다만 의식이 그 속도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 느껴졌던 그 미세한 긴장,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는 마음, 그 모든 것은 자유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유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을 찬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통과 싸우는 태도가 삶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적할 뿐입니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없어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상태, 그 조용한 태도 속에서 자유는 비로소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시 그 긴장을 느끼게 되더라도 이전처럼 서둘러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긴장은 당신을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왔던 의식의 마지막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습관은 싸우지 않을 때 가장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유는 갑작스러운 해방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적게 반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더 적게 흔들리고, 더 적게 설명하고, 더 적게 자신을 감시하는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는 일입니다. 이미 당신은 그 방향으로 와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공허 앞에서 다시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유는 더 이상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자유는 이미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